누나가 조금 일탈한 게 그렇게 큰 죄야? 남편이랑 정서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거지. 준호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울려 나왔어요. 나 같으면 와이프 바람났다고 해도 일단 내 잘못부터 돌아보겠다. 소윤이 태블릿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끼리끼리 논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영상이 재생되자 화면 속 준호가 나타났어요. 여기가 우리 비밀 아지트야. 와이프는 오늘도 애 보느라 정신없어. 모르는 여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둘만의 기념일이야.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연이 뛰어들어오더니 화면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오해야. 나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윤입니다. 올해 36이고요. 대구 수성구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아침 7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준호 씨의 얼굴을 슬쩍 바라봅니다. 코 고는 소리도 규칙적이에요. 저보다 2살 많지만 잠든 얼굴은 소년 같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29평 아파트 거실 창으로 수성못이 보여요. 물 한 개가 자욱하게 떠있는 새벽 풍경이 참 좋습니다. 이 집을 고를 때도 이 전망 때문이었어요. 여보, 커피 끓였어요. 준호 씨가 부엌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어느새 일어나서 아메리카노를 타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이런 식입니다. 누가 먼저 일어나든 상대방을 위해 뭔가를 해놓거든요. 고마워요. 머그컵을 받으며 웃어줍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혀요. 준호 씨는 8시 반에 집을 나섭니다.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관리팀 대리거든요. 저는 집에서 온라인 마케팅 프리랜서 일을 해요.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은 불안정하지만 시간은 자유롭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오늘 야근 없을 것 같으니까 7시쯤 들어올게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고요해집니다. 노트북을 켜고 메일을 확인합니다. 새로 들어온 프로젝트 제안서가 2건 있어요. 중소기업 SNS 마케팅 대행이네요. 요새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마케팅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점심때쯤 신우이 서연 씨한테서 톡이 왔어요. 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내일 새로 받은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연 씨는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10만 명 넘는 뷰티 인플루언서예요. 강남에 작은 네일샵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보다 2살 어린데 훨씬 화려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좋아요. 몇 시쯤 오실래요? 6시쯤 갈게요. 언니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준호 씨가 7시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적당한 시간이네요. 오후 내내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새 브랜드 론칭 프로젝트인데 예산이 꽤 큰 편이에요. 이런 일을 따낼 때마다 프리랜서로 전환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6시가 되자 서연 씨가 도착했어요. 선명한 핑크색 코트를 입고 있는데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화사합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머, 서연 씨 진짜 예뻐졌다. 머리도 바꿨네요. 헤헤, 새로 받은 펌이에요. 어때요?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연 씨의 네일샵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 인스타그램 광고 수입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얘기. 그러다 문득 서연 씨가 물어봅니다. 언니는 아기 계획 없으세요? 순간 가슴이 뜨끔합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려고요. 오빠는 뭐라고 하세요? 준호 씨도 아직은 괜찮다고 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과 깊이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서로 바쁘고 또 당연히 언젠가는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준호 씨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일찍 들어왔네요. 응,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서연이는 어땠어? 네일샵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네. 저희 부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입니다. 적당히 안부를 묻고 적당히 대답하고
불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달콤하지도 않아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대 거울을 보며 스킨케어를 하고 있는데 준호 씨가 뒤에서 말을 걸어요. 소윤아, 우리 결혼 잘했지? 갑작스러운 말에 손이 멈춥니다. 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오늘 회사에서 동료 한 명이 이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거울 속 준호 씨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 보입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게. 우린 애초에 잘 맞잖아.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맞아요. 저희는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둘 다 아침형 인간이고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고 큰 돈을 쓰는 취미는 없고 연애할 때도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정말 운명 같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첫 데이트 때 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 저도 기억납니다. 30 중반이 되도록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준호 씨를 만나고 나서 아, 이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구나 싶었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서연 씨가 물어본 아이 얘기가 자꾸 떠오르거든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정작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정해놓은 게 없어요. 옆에서 준호 씨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과 저 사이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혼 전에는 모든 게 분명해 보였는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사실 저희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겉으로 보이는 생활 패턴이 비슷하다고 해서 정말 잘 맞는 걸까? 밖에서 택시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론가 급히 가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저는 이 침대에서, 이 집에서, 이 일상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평범하고 안전하게.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결혼한 지 10달 만에 2줄이 나타났습니다. 계획보다는 빨랐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준호 씨도 기뻐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손주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준호 씨가 퇴근 후에 발 마사지도 해줬어요. 그때는 정말 다정한 예비 아빠였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 한이는 어때요? 첫눈 같은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한이 좋네. 박한이. 배가 불러올수록 미래에 대한 설렘도 커졌어요. 우리 가족만의 작은 일상들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2주 일찍 진통이 왔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아이가 거꾸로 앉아 있다며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작은 생명체를 처음 봤을 때의 감정은 지금도 생생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내 품에 와 있다는 벅찬 마음이었거든요. 정말 예쁘다, 우리 한이. 준호 씨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을 나온 뒤부터 시작됐어요. 한이는 잠이 유독 적은 아이였습니다. 낮에는 2~3시간씩 자다가도 밤에는 1시간 간격으로 깼어요. 그것도 내려놓기만 하면 울어대는 완전한 센서 아기였거든요. 으앙, 으앙. 새벽 2시. 또 한이가 웁니다. 겨우 재워놓았는데 침대에 눕히자마자 다시 울어요. 쉿, 한이야. 엄마가 여기 있어. 다시 안아 올려서 리듬을 타며 달래봅니다. 등을 토닥이고 콧노래를 불러주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소용없어요. 옆에서 준호 씨는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에도 꿈쩍하지 않아요. 여보, 좀 도와주세요. 준하게 깨워봅니다. 아, 또 우는구나. 분유 줘봤어? 방금 먹였어요. 그럼 기저귀? 그것도 갈았고요. 그럼 뭐? 대답을 하다 말고 다시 눈을 감아버립니다. 몇 분 뒤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와요. 혼자서 한이를 달래며 거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1시간 넘게 그러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저도 누웠는데 1시간 뒤 또 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 몸이 망가져갔어요. 허리는 아파서 똑바로 서기 힘들고 손목은 항상 저린 상태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 씨, 제가 좀 힘들어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밤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남자가 애 보는 게 어색하잖아. 너는 엄마니까 자연스럽고. 자연스럽다고요. 저도 처음 엄마가 된 건데 뭐가 자연스럽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2달이 됐을 때쯤 친정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 소윤아.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좀 힘들어요, 어머니. 그러게 말이야. 준호는 뭐하고?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와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나마 그때 좀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신 뒤 다시 원점이었어요. 시어머니께 하소연해 볼까 생각도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며느리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소윤아, 힘들지? 우리 때는 더했어. 어느 날 동네 맘카페에서 만난 선배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분은 안 도와주세요? 남자들이 다 그렇지. 처음엔 기대하지 마. 기대하면 실망만 커져. 그런가요? 응. 좀 지나면 알아서 하게 돼 있어. 지금은 내가 버텨.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답답했어요. 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한이가 4달이 됐을 때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심하게 울어서 깨웠는데 열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한이가 좀 이상해요. 깨서 봐주세요. 지금 몇 시인데? 내일 병원 가면 되잖아. 지금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소윤아, 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 제발 좀 조용히 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확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응급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하게 군다고요? 지금 4달 된 아기가 아픈데? 엄마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애들은 원래 열도 자주 나고 그래.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과민 반응이라니. 4달 동안 거의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 혼자서 한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새벽에 혼자 아픈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타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 씨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제가 없었다는 걸 알기나 했을까요? 그날 밤 한이를 재우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결혼 전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상했어요. 결혼할 때는 분명히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이였는데 아이가 생기자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육아는 당연히 제 몫인 것처럼 여기고 혹시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모든 남편들이 다 이런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 봤던 그 다정하고 배려 깊던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 아이가 생기면 더 가족을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 것 같았거든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다른 집들도 하나둘 불이 켜져 있어요. 어디선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엄마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제가 꿈꿨던 가정의 모습일까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과 아이를 낳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걸까요? 한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한이가 돌을 넘기면서 조금씩 육아가 수월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밤에는 자주 깼지만 낮에는 혼자서도 잠깐씩 놀 수 있게 됐거든요. 추석을 앞두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 앞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준호 씨, 저, 그리고 서연 씨까지. 한이 정말 많이 컸네. 시어머니가 한이를 안아 올리며 웃으십니다. 할머니만 보면 좋아해요. 그럼 우리 한이가 제일 예쁘지. 서연 씨가 늘 그렇듯 화려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선명한 레드 립스틱까지 발랐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제가 더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요? 애 키우느라 힘들죠?
네,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저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세요. 서연아, 언제까지 그럴 거니? 너도 이제 30 중반인데. 에이,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꼭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서연 씨의 말투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신만만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어딘가 도전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가정을 꾸리는 게 어머니, 전 인스타그램에도 항상 올리잖아요. 여자는 결혼해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식탁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반찬을 드시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준호 씨는 휴대폰만 보고 있고. 서연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살짝 핀잔을 주시자 서연 씨가 웃어넘겼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그래도 진짜 궁금하긴 해요. 뭐가?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믿겠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연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말씀하셨지만 서연 씨는 계속했어요. 가끔 설레는 사람 만나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래야 사는 만나는 거 아닌가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을 유부녀 앞에서 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쟤는 입만 저래. 실제로는 안 그러니까 걱정 마.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부,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궁금한 거라고. 시아버지도 웃으시며 고개를 흔드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정말 모르겠어. 모두들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 앞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서연 씨가 제게 물어봤어요. 저는, 글쎄요. 솔직히 말해봐요.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설렌 적 없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준호 씨 만나고 나서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와, 대단하다. 저라면 못할 것 같은데. 서연아, 그만해라. 시어머니가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자 서연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뒤로 대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저는 내내 불편했어요. 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 씨에게 말해봤어요. 서연 씨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뭐가? 바람에 대한 얘기요. 아, 그거? 쟤는 원래 그래. 관심 끌려고 하는 소리야. 그래도 유부녀 앞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쟤는 실제로는 연애도 제대로 안 해. 준호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밤 한일을 재우고 나서 서연 씨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어요. 정말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해요. 여자도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요. 결혼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죠. 때로는 일탈이 삶에 활력을 준답니다. 댓글들도 가관이었어요. 언니 말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러워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나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글들을 보고 있으니 더 기분이 나빠졌어요.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생각을 퍼뜨리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며칠 뒤 서연 씨한테서 톡이 왔어요. 언니, 지난번에 기분 나빴어요? 제가 말을 좀 함부로 한 것 같아서요. 사과하는 것 같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행이다. 언니는 너무 순수해서 걱정됐거든요. 순수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비꼬는 것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재미있게 지내세요? 네, 내일 샵일도 바쁘고 촬영도 많아서요. 혹시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날 생각이에요. 결혼은 안 하시고요? 글쎄요. 결혼이 다가 아니잖아요. 또 시작이었어요. 이 사람은 왜 결혼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걸까요?
언니도 가끔은 답답하지 않아요? 매일 비슷한 일상 반복하고. 저는 괜찮아요. 진짜요? 저라면 못 견딜 것 같은데. 이 대화를 하면서 알았어요. 서연 씨는 제가 사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곰곰 생각해 봤어요. 서연 씨의 말들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분명했어요. 저는 서연 씨와 다른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런 가치관이 구식이고 답답한 것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라는 입장 때문에 강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조할 수도 없는 애매한 위치에서 계속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한 밤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제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평화롭게 지낼 방법이 있는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한이를 데리고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유모차를 끌고 현관 앞에 도착했는데 낯선 캐리어와 가방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이를 안고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서연 씨가 울상으로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준호 씨가 흥분한 상태로 서 있었고요. 소윤아 왔구나. 준호 씨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서연이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서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와서. 무슨 일인데요? 준호 씨가 대신 말했어요. 매형이 서연이를 집에서 내쫓았어. 네?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는데 정말 너무하더라고. 서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나. 샵 단골 손님이랑 그냥 밥 몇 번 먹고 카톡 좀 한 건데 그걸 보고 형부가 나를 집에서 내쫓았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단골 손님과 밥을 먹고 연락을 했다고요? 그게 어떤 관계셨는데요? 그냥 친구야. 진짜로. 형부가 과민 반응한 거라고. 준호 씨가 격하게 말했어요. 매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한 번 실수한 걸로 집에서 쫓아내. 그게 사람이냐? 실수라고 했어요.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나고 연락한 걸 실수라고. 그래도 유부녀가 다른 남자랑 몰래 만나고 연락한 건 잘못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준호 씨가 돌아봤어요. 그럴 수도 있지.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 남편이 얼마나 잘했겠냐고. 그럴 수도 있다고요? 소윤아, 넌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봐. 세상을 단순하게 본다고요.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단순한 건가요? 서연 씨가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친정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겠고. 호텔이라도. 돈도 없어. 형부가 카드도 다 정지시켰거든. 준호 씨가 제 말을 끊었어요. 당연히 우리 집에 있어야지. 혈육인데 어떻게 내버려둬. 혈육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혈육도 아닌 외부인이니까 의견을 말할 자격도 없는 건가요? 얼마나 오래 계실 건데요? 며칠만. 상황 정리되면 나갈게. 며칠이라고 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짐을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걸 보면 장기간 머물 생각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한이를 재우고 준호 씨와 둘이 있을 때 다시 얘기해 봤어요. 서연 씨가 진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는 안 했지. 그래도 그 정도로 벌 받을 일은 아니잖아.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나고 연락한 게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소윤아, 넌 왜 그렇게 매정해?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매정하다고 했어요.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매정한 일인가요? 준호 씨가 만약 저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나고 연락했다면? 그런 가정 자체가 의미 없어.
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고 서연 씨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달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따져? 가족이 힘들 때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 하는 게 답답했어요. 서연 씨가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한이를 돌보느라 정신없는데 서연 씨는 거실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물 좀 갖다 주세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했어요. 네. 물을 갖다 주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언제쯤 나가실 계획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형부가 연락도 안 받고. 혹시 다른 곳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언니가 부담스러우면 말해요. 나갈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갈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 씨가 들어와서는 서연 씨부터 챙겼어요. 오늘 어땠어? 좀 나아졌어? 응, 그런대로. 언니가 잘 챙겨줘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했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소윤이 고생이 많네. 준호 씨도 형식적으로 한마디 하고는 서연 씨와 계속 얘기를 이어갔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불편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모든 게 정해진다는 걸. 밤에 한이를 재우고 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제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게 된 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는 분명히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이였는데 지금은 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변한 건 저뿐이었나요? 준호 씨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서연 씨가 거실에서 전화하고 있었어요. 응, 나 괜찮아. 언니 집에 있으니까. 그래, 형부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 같아.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했다는 반성은 전혀 없는 것 같았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무시당하고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제 집에서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는 상황.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저도 제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지만 또렷한 빛이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분명하고 당당하게 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제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싸워봐야겠다고. 서연 씨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제가 달라질 거거든요. 서연 씨가 우리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호 씨가 달라졌거든요. 주말마다 회사 선배랑 골프 연습 간다고 나가더니 요새는 팀 회식도 자주 생겼어요. 또 나가세요? 응, 부장님이 갑자기 부르셨어. 한이와 놀아주기로 한 약속도 자꾸 취소됐어요. 집에 와서는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육아 스트레스에 서연 씨까지 와 있으니 모든 게 다 신경 쓰이는 거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같은 단지에 사는 김민정 씨가 슬쩍 말을 했어요. 소윤 씨, 지난주에 남편분 봤어요. 어디서요? 옆 동네 라운지 바에서요. 여자분이랑 있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나인가 했는데 분위기가 좀 남달랐어요. 그날 밤 준호 씨에게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옆 동네 라운지 바 가셨어요? 응? 아, 그거. 회사 누나랑 고민 상담하느라 그랬어. 너무 쉽게 대답하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뒤부터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의 구글 계정을 보니 최근 검색 기록에 레스토랑 예약, 선물용 향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슬쩍 봤어요. 삭제된 인터넷 기록이 많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걸 지우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태블릿까지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계속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블랙박스 앱을 봤어요. 준호 씨가 회사에 간다고 했던 날들의 동선을 확인해 보니 전혀 다른 곳들을 다녀온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클라우드 자동 백업 폴더를 발견했어요. 준호 씨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동영상 몇 개가 저장돼 있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열어봤는데 첫 번째 영상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모르는 여자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둘만의 기념일이야. 준호 씨가 그 여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다른 영상들도 봤어요. 둘이 함께 쇼핑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골프 연습도 팀 회식도 회사 누나와의 상담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토했어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거든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눈만 벌개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을 굳혔어요. 영상들을 모두 캡처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도 스크린샷을 찍어서 따로 보관했어요. 태블릿에도 모든 증거를 복사해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밤에 한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뭘 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제가 밤잠을 설치며 아이를 돌보는 동안 말이에요. 더 화가 난 건 서연 씨였어요. 그 사람의 바람은 그렇게 이해해주면서 정작 자기는 아내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약속했던 게 뭐였을까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끼고 존중하는 건가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아니면 최소한 가족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USB를 손에 쥐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는 척하고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당장 따져 물을 용기도 없었고요. 한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겠어요. 더 이상 속고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서연 씨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 얘기 좀 해요. 안방 문을 닫고 준호 씨 앞에 앉았어요. 그는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데? 지금은 좀. 서연 씨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가요? 갑자기 왜 그래?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또 가족이라는 말로 넘어가려 했어요. 서연 씨가 잘못한 건 맞잖아요.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소윤아, 넌 정말 융통성이 없다. 준호 씨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누나가 조금 일탈한 게 그렇게 큰 죄야? 남편이랑 정서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거지. 일탈이라고 했어요. 바람을 일탈이라고.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나 같으면 와이프 바람났다고 해도 일단 내 잘못부터 돌아보겠다. 그 순간 뭔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문 밖에서 서연 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귀를 대고 우리 대화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 끼리끼리 논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준호 씨가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뭔 소리야? 나도 이제 알 거 다 안다고. 책상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내 탁 내려놓았어요. 준호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게 뭔데?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준호 씨와 모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비밀 아지트야. 와이프는 오늘도 애 보느라 정신없어. 화면 속 준호 씨가 그 여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는 골프 연습 간다고 했던 날이지?
회사 누나랑 상담한다고 했던 날이고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둘이 레스토랑에서 케이크를 먹으며 생일을 축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만난 지 벌써 6개월이야. 시간 진짜 빨라. 준호 씨가 그 여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연 씨가 뛰어 들어오려다 화면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이건 오해야. 준호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거 오해야. 나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 6개월이 오해라고?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우리 비밀 아지트가 오해고 생일 축하가 오해라고. 소윤아, 제발. 내가 밤새 아이 돌보는 동안 너는 다른 여자랑 데이트했구나.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서연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야, 박준호. 너 진짜 미쳤냐? 나보고는 뭐라고 했는데? 서연아, 나도. 나는 그냥 밥 먹고 카톡한 것뿐인데 너는 6개월 동안 만났다고. 생일까지 축하해줬다고. 서연 씨가 화가 나서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보고는 일탈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준호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다른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준호 씨가 그 여자와 쇼핑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회사 후배야. 후배랑 이렇게 만나? 소윤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제가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지만요. 벌써 6개월 동안 했는데 다시는? 진짜야. 끝낼게. 당장 끝낼게. 끝낸다고? 서연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오빠, 너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 나한테는 그렇게 도덕적이더니. 준호 씨가 서연 씨를 쳐다봤어요. 서연아, 나는 정말. 닥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서연 씨가 방을 나가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준호 씨와 저만 남았어요. 소윤아, 내 말 좀 들어줘. 할 말 있으면 해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처음엔 정말 업무 관계였는데. 언제부터? 한 해 돌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육아로 지쳐있을 때였습니다. 왜? 집에서 너무 답답했어. 답답했다고? 매일 아이 얘기만 하고 넌 늘 피곤해하고. 그게 이유였다고 했어요. 제가 아이 때문에 피곤해한 게 답답해서 바람을 피웠다고. 그럼 내가 잘못이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준호 씨가 제 발을 붙잡았어요. 소윤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정말 끝낼게. 한 해 생각해서라도. 한 해 생각은 내가 하지 마. 제가 차갑게 말하고 일어났어요. 나 지금 친정에 전화할게. 소윤아, 안 돼. 제발.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거실로 나가니 서연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뭐가? 내가 오빠를 너무 몰랐나 봐. 나는 정말 그냥 친구였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사과는 해주더라고요. 알았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설명은 법정에서 해. 제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사람은 바람 피운 신우도 그걸 옹호한 너도야. 준호 씨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소윤아, 진정해. 우리 차분히. 진정하라고? 제가 웃었어요. 6개월 동안 속은 사람이 진정하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서연 씨 방으로 들어가서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씩 현관문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러지 마. 나갈 데 없다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언니, 제발. 내 오빠한테 가서 애원해.
6개월 동안 바람 피운 오빠한테 서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가방들을 모두 내놓고 나서 문을 닫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울먹이며 제 앞에 섰어요. 한혜 생각 좀 해달라.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울 거야? 한혜 생각은 내가 할게. 소윤아, 제발. 한 번만. 기회는 6개월 동안 충분히 있었어. 그날 아침 친정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저 한혜 데리고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무슨 일이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한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준비해둔 USB와 태블릿도 챙겨서요.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민수 변호사님은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 측의 불륜 사실이 명확하니까 어머니께 유리할 거예요. 그렇게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준호 씨는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했어요. 조용히 넘어가자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저와 한이를 속였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죠.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어요. 준호 씨와 회사 후배와의 관계,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함께 다녔던 장소들까지요. 준호 씨는 법정에서도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6개월간의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이 나왔어요. 한이의 양육권은 제게 주어졌고 준호 씨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만 가지게 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생각보다 공정했어요.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마련한 전세 보증금과 적금은 7대3으로 나누어졌어요. 제가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점을 고려해서였죠. 위자료 판결도 나왔어요. 준호 씨와 그 여자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끝까지 항고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오히려 법정 비용만 더 들었죠. 서연 씨의 상황도 급변했어요. 준호 씨 바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연 씨 남편이 그동안의 메시지 기록과 위치 추적 기록을 모두 조사했거든요.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서연 씨가 말했던 그냥 밥 몇 번 먹고 카톡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는 몇 달 동안 깊은 관계를 지속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서연 씨도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다행히 아이는 없어서 양육권 다툼은 없었지만 위자료는 지급해야 했습니다. 네일샵도 접어야 했어요. 소문이 나면서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떠났거든요. 인스타그램도 비공개로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 씨는 결국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들도 곱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인사차 연락드렸을 때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아들, 딸 둘 다 바람 피워서 집으로 돌아오니 내가 무슨 죄야. 죄송합니다. 소윤아, 내가 뭘 죄송해.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지금도 종종 한이를 보고 싶다고 연락하세요.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한이에게는 할머니니까요. 모든 일이 정리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응, 한이야. 잠깐만. 예전처럼 알람 소리에 깨는 게 아니라 딸의 목소리에 눈을 뜨니까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하루의 시작이 따뜻해요. 간단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 한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일을 시작해요. 프리랜서 마케팅 업무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는 한부모맘 소윤이라는 SNS 계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혼자만의 기록용으로 시작했는데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한이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다녀왔어요. 아이 혼자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루틴이 생기니까 괜찮네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을 올리면 댓글로 응원의 말씀들이 달려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공간이 됐어요. 처음 몇 달은 자책이 심했어요. 내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덜 짜증냈으면, 덜 피곤해 보였으면 바람 안 피웠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부모분들과 소통하면서 깨달았어요. 저와 비슷하게 자책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당하는 사람이 자책을 해야 하죠? 바람을 피운 건 저희가 아닌데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언니가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람 피우는 사람은 당신이 뭘 해도 결국 피웠을 거예요. 그건 당신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맞아요. 제가 아무리 완벽한 아내였어도 바람 피울 사람은 피웠을 거예요. 요즘엔 준호 씨나 서연 씨를 떠올려도 분노보다는 연민이 먼저 들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더 크거든요. 30 중반이 되도록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30 중반에 인생 공부를 3개 했다고 치자. 가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해요. 그래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실제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않고 맞서 싸우게 됐고요. 오늘은 한이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다녀왔어요.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타면서 한참을 놀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럼 집에 가서 저녁 먹을까?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한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셋이 살던 집보다 지금 집이 더 좋아. 왜? 엄마가 맨날 웃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는 다 알고 있었나 봐요.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지금 얼마나 편안해하는지 말이에요. 한이야, 엄마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요. 한이의 작은 손을 꽉 잡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계속 행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저녁을 차려줬어요. 한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놀이터도 가고 책도 읽고. 한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좋아요. 한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일단은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한이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꿔나가는 것.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남은 시간 1분 1초는 쓰레기에게가 아니라 나랑 우리 딸에게 쓰겠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예전에는 외롭게 느껴졌던 밤하늘이 이제는 평화로워 보여요. SNS에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글을 올렸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니거든요. 제게는 한이가 있어서 행복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응원의 말들, 공감의 말들, 격려의 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런 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들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내일도 한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이고 제가 원하는 행복이에요. 거짓 없는 진실한 하루하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서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